어땠어요? 이렇게 공부를 잠깐 쉬지는 않으셨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부, 뭐랄까요? 공부의 자극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않고, 그 내부의 자극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계시던 한 열흘 정도 되나요? 어떠셨나요? 우리 정대수님은 어떠셨나요? 공부의 자극이 없는 10일? 그 마음공부 대학 완전 초보라서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 어떻게 우리 감타원님은 마음공부대학 끝나고 10일 정도, 물론 이제 교당이나 이런 데서도 대소유무 이치나 아니면 이런 상에 실리 마음공부에 대한 자극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함께하던 그 자극은 좀 잠깐 쉬었는데, 한 절을. 그 쉬는 동안에 어떠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순간순간 저희 마음을 바라보고 일기거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마음을 바라보면 그 경계가 약한데도 제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이치로 이제 생각해보기도 하고 또 일기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짱짱. 우리 감사원님 진짜. 아유, 그 몇 안 되는 끝까지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라, 정말 진짜 두 손가락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 부족해요. 네. 우리 김시명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글쎄요, 글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동안 교구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했는데, 굉장히 막 분별심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이 참 힘들었어요. 분별도 진리예요. 글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 진리다 하고 나서 배운 대로 나중에, 그래, 이건 아니지 하고 나서 했는데, 딴 게 아니고, 요새 받는 훈련들 있잖아요. 그, 정학 훈련. 승급 훈련. 너도 정기 훈련? 법사님 승급, 법사 승급. 예. 그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버프를 받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켜야지 갑자기 그거 정황 훈련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갑자기 어렵게 공부를 시키면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고 그 강의도 하고 하는데 자꾸 분별심이 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공부를 조금 덜 했을 때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을 텐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일기를 썼는데 이런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나중에 한번 같이 공유해서 들어보시게요. 그러셨군요. 예. 우리 진타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공부를 쉬니까 이제 경계거리를 와지는데 대소유무이치로 잡으니까 그래도 제자리로 잘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무님들이, 예공들이. 그래요. 오늘은 그냥 제가 주제를 정해봤어요. 마음 공부. 우리 교도님들한테 마음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마치 어떤 이유를 댈 것도 없이 마음 공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누가 물은다면 과연 어떻게 그거 말할 것인가. 마음 공부해야 돼. 마음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아까 우리 정대수님이 잘 모르겠다. 어떻게 죄를 잡아야 될지. 이 공부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에서도 좀 답을 더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정대수님? 네. 예. 우리 이지원님 수원교당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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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한 열흘 잘 지내셨죠, 이지원님? 네. 늘 잘 지내고 있어요. 예, 공부도 잘하고 계시고, 예. 내공이 있어서. 저희 오늘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마음 공부. 네. 마음 공부 왜 해야지? 교도님들한테 마음 공부하라고 네. 무조건 우리 전제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과연 왜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당연하듯이 지금 마음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죠. 말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좀 찾을 겸해서 대화를 조금 한번 해보고 또 다른 네. 주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대수님은 마음 공부 처음 해봤는데 왜 마음 공부해야 되는 것 같으신가요? 그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냥 본능대로 할 것 같아요. 본능대로. 근데,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 그러니까 한 발 물러나서,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한 발 물러나서 객관화해서 보게 되면 좀 진정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지금 그 말씀에는 본능대로 할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문제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네. 그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우리 감타원님은요? 마음 공부 왜? 마음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대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 경계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생각 없이 해가지고 일이 잘못돼서 어그러지는 일도 많고요. 지난 일을 후회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또 가족 간에 또 화합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마음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누구 한 명 한 명 지목하기에는 그러니까요. 또 다른 분은 고민이 되죠. 막상 설명 뭐라고 이걸 말을 해야. 저 같은 경우는요, 마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파란 고에서 덜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헤매면서 몸과 마음으로 복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낙원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해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법문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문학을 초월할 수 있다. 문학을 이해한다. 뭐 이렇게 좀 재해석을 해주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경계를 당했을 때 제가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를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는 그냥 그 과거 생에 쌓인 업대로 한다는 거니까 더 많은 죄업을 짓지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좀 잠깐 멈춰라. 멈춰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다. 네. 같은 말씀인데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호님 갑자기 들어가시네. 예. 그 경계를 이렇게 받았을 때 마음 공부를 안 했으면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게 이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업대로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그러고 막 살았을 텐데 저는 좀 다혈질인데 정말 마음 공부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 다혈질을 조금 많이 점잖은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정말 그냥 항상 마음이 항상 요란하고 들끓고 그러고 살았을 텐데 또 감사함도 알고 항상 누구든지 이제 지금은 말 끝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했으면 나는 정말 천방지축으로 살았을 텐데 그래서 이 감사함도 알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좀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고마운 일이 너무 많고 소중한 일이 너무 많고
하여튼 뭐 우리 법문으로 이렇게 딱 이거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그러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예, 또 다른 분 누구? 수타우님은 그 교도님들한테 예, 뭐라고 하신대요? 마음 공부 잡으려면. 저는 그 마음 공부는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즉,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광대무량한 낙원을 내가 이미 건설되어져 있지만은 내가 그거를 얻어서 이미 되어져 있는 그것을 그대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해독이나 간급이 안 되고 진급이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렇게 돼서 자기 업열이 지나온 생애 동안 자기의 업장이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업장이 소멸이 되고 이제 이러한 죄나 이런 나의 지은 바가 다 이제 복으로 하고 또 지혜로 밝혀지고 솔성으로, 그래서 3대력이 다 증등이 이제 그대로 이제 자유를 얻으니까 그대로 다 3대력이 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삶에. 그니 당연히 은혜가 나타나고 복대로 복을 받고 지혜가 밝아지고, 그래서 복적적 해적적 하지 않냐.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를 하지 않는다. 이거를 하면은 그렇게 되고, 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수렁에 빠지는데, 진급이 아닌 간급, 은혜가 아닌 해독.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 서원문에 그대로 나타난 거, 그 헤매는 거죠. 끊임없이. 네. 지원님, 예. 마음 공부. 사람들한테 마음 공부 하자고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를 살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는. 어, 저는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학생회 청년회 다니고 일반 교도로 살면서 늘 머릿속에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머리로는 돌려요. 머리로는 돌아가. 근데 이게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이게 안에 눌러져 있던 게. 여서갑초처럼 늘 눌려져 있던 거를 언제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막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이 정전 마음 공부를 만나서 저는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 힘들어봐라. 그러면 마음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 이제 저는 저만 얘기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내가 자유롭게 살려고. 자유롭게. 그렇죠. 거기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 틀 안에 갇혀 있잖아요. 늘 틀에서 갇혀서 살으니까 행복을 못 느끼죠. 그래서 그 틀을 깨고 나오려면은 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원리에 맞게. 저는 그 원리를 몰라서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을 1, 2, 3 이렇게 맨날 암송을 하고 해도 답답한 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돼. 저는 맨 처음에 원래는 억것만은 까장만이 진리고 경계 따라 있어지나니는 진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전 마음 공부를 하고 형은 교모님한테 그 강의를 듣고서는 저는 살았거든요. 맞아. 경계 따라 있어지나니 역과장이 됐으니까 내가 살아. 아,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정전 마음 공부에 빠져 살았지요. 예. 그래요. 제가 살았어요. 황영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영진님 반가워요. 왜 등만 반갑습니다. 세워서 얼굴이 보이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지금 몇 분의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 누구도 틀린 말씀이다라고 하는 내용 없잖아요. 다 들어보셨지만.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봐도 다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안 할까요? 더더군다나 금방 우리 이지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도님들은 매주 법회 때마다 일상수행의료법을 외우고 있는데도 왜 마음 공부는 안 할까요? 그럼 왜 마음 공부 안 할까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너무도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명분이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몰라서. 그럼 몰라서? 아니, 몰라요. 알기는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나를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줄은 맞아요. 알면서도, 분별심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좀 교무님들 이야기 같은데. 아니. 아니야.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일기 쓰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들이 많으셔요,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죠. 다른 예. 이야기 들어보게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할까요? 감사 생활이 절로되고 이미 낙원세계에 사는 방법을 알고 이미 건설되어 있는 낙원세계에 진입할 수 있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해족족 복족족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마음 공부를 왜 안 하냐 이거지. 교도님들은요, 예. 마음 공부 안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름 자기 나름대로의 교당을 다니는 게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까지, 60년까지 하시면서 당신들이 배워왔던 그 나름대로의 마음 공부를 하고 계세요. 안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신들이 이 원불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대소유무 이치에 들이대서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는 많이 못하시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수타원님 그 말씀대로라면 마음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제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들 나름대로의 각자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를 안 하고 있다. 원리. 아니,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 수준에서 익혀오고 또 이제 법해보고 그런 이제 본인 수준의 체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본인 수준으로 그것으로는 하고 있는데 본인 수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이치를 밝혀서 이치가 적장이 서는 이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당신 나름대로만 하고 있지. 지금 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 수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마음공부 대학이 과정이 박사 과정보다 더 높은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당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지금. 어렵다. 과정이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어려운 과정이다. 네. 마음공부 대학이 아니라 대학보다 더 높은 그 코스인 것 같아요. 우리 정대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은 일단 경쟁률도 세고, 여기는 이제 다 입학이 가능하고, 돈 안 내도 받아주고 막 하는데, 거기다 이제 한 학기밖에 안 했잖아요. 박사과정 보통 5학기예요. 한 학기 하신 거잖아, 이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어려워서다? 어려워서일 수도 있겠나? 접근성이 보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죠? 예. 대소유무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건가요? 알아야 되는 건가요? 보통 교무님 이번에 제가 공부하는데 보통 그 해제식에서 이렇게 감상담을 하는데 대소유무 이치를 깨쳐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깨쳐야 된다. 그게 맞는 건가?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앞뒤 얘기 들었을 때
저거는 옛날에 내가 그랬듯이 정말 참 듣기가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정의를, 대소유무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죠. 이제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면 체득의 단계까지 갔어야 깨달음이라고 보겠고, 네. 알아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소유무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 의미를, 개념을 알아야지. 의미로. 단계적으로 그런데 알아야 보통 교도들은 대소유무이치를 그냥 막연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 소리 할 때 느꼈을 때,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 훈련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를 제가 또 느꼈거든요. 예,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의 몰라요, 거의.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인제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수타원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부를 시작해보니까 그냥 겉핥기 식으로 한 거지 정말 알고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지니까 각 교당에서 이런 공부를 정말 잘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잘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네. 왜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으로만 하지 진짜 이렇게는 안 할까?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누군가에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는 과외가 필요하다고 우리 해설단 단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원불교 공부는 교당 가지고 절대 안 된다. 과외 공부가 필요한 공부다. 항상 이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과외를 네, 이렇게라도 배울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라도 과외를 해서 깨쳐야지, 교모님 네. 말씀만 과외가 가지고 필요해요. 절대 깨치지를 못하는 공부를 우리들이 해왔어요. 스스로. 정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대소유무 이치가 이래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스승님 만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제 우리는 괜히 혼자만 행복하다고 해도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모든 교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수타원님 말씀을 정말 100%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듣는다고요.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 김심영 님도 이 공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왜 안 했을까? 아니, 마음 공부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안 했지 몰랐다. 네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아까 수타원님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나 스스로 참 맞아요. 착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훈련 가자면 멀리 잘 가고, 이런 걸 잘하니까 그게 마음 공부가 잘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이치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치를 알으니까, 이게 아니구나는 알은 거지. 정말 해족족, 복족족 하는, 그냥 복족족, 해족족 한지만 알았죠. 왜 이치를 깨달아서 복족족, 해족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해족족, 기도문에 항상 해족족, 복족족 하는, 교도가 됩시다, 이렇게 했듯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대소유무 이치가 이렇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교당에서 어디고. 죄송합니다. 들어보게 해드리지 못해서. 저희들이 죄송하죠. 하셨을 텐데. 저희가 우리가 뭘 그동안에 하라는 이제 저희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무들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은 저희도 피해자이면서 모르니까 함께 설교 시간을 공부하지 못하고 교당에서 공부하지 못함에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정전을 만나지 못한 거죠. 맞아요. 출가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설교가 많았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정전을 만나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함께 못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물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저희가 정전을 만났으니까 우리들은 또 정전에 맡겨서
공부하는 공부인이 되고, 저는 이제 마음 공부를 왜 하냐라는 이제 계속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아까도 했지만, 내가 낙원이 되고 내가 자유를 얻고 내 삶이 변화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하기를 이제 원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함께 가기를 원하죠. 교당에서 교도님들이. 그러나 또 제가 잡는 채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실력을 얻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정전과 끊임없이 만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대소유무이치를 챙기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 또 이제 그 인연이 찾아온다고 하였으니 그 찾아오는 인연과 함께 공부할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간 정도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면, 마음 공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속된 말로 하면 덤비지 않을까? 우리가 맛보는 이 마음 공부의 크기는 너무도 크고 소중하고 중요한데 왜 마음 공부에 이렇게 교도님들이 이렇게 안 올까? 이 부분 한편으로는 먼저 우리 전무 출신들이 제대로 전파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교도님들이 이 공부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으로만 하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 안다. 이런 것 정도가 한번 이야기가 중간 정도 매듭을 짓고, 그 이야기 한번 좀 더 해보죠. 감타원님이 보시기에는 회전 교차로입니다.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 네, 상홍님이 운전을 하면서 지금 내비 켜놓고 감타원님은 지금 우리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에서도 벌써 1기부터 5기까지 함께 했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많잖아요. 또 뭐 이리교당 교도만 해도 뭐 거의 500명 정도가 되고 보통 나오는 사람이 한 300여 명대 되는데도 이렇게 이리교당 가까이에서 마음 공부를 했지만 전혀 근처에도 오지 않는 뭐 교단의 뭐 중진들도 많고, 그런데도 그렇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 주위에 지금 이리교당 교도님들이 30년 이상 된 교도님들이 많고, 교당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마음공부대학 하자고 해도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실은 마음공부대학 오기 전에는 대소유무이치를 사리연구에서 그냥 교전에서만 봤는데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대소유무이치가 뜻을 참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해서 어느 정도 대소유무이치는 좀 알게 됐는데, 우리 원불교 공부가 실은 교당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론상 진리라든가 뭐 이론상 서문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정전 공부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교도님들이. 근데 이제 부모님들 설교 하시고 설법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원불교 다니면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다들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좀 원불교 공부가 기초부터 좀 이론상 진리부터 뭐 개교의 동기라든가 이런 기초를 좀 이렇게 잘 알려줘야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에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 때 전 좀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하는 일들을 많고, 또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경계를 겪었어요. 그렇게 겪었을 때 제가 딱 생각했을 때 뭐냐면, 내가 원불교 다니면서 정말 마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구나. 그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좀 정성을 들여보자, 원불교 공부에 좀 정성을 들여보자 해서 시작해서 이제 처음부터 뭐 공부대학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교전 좀 쓰고 열심히 읽고, 또 다른 교감님 공부방 열었을 때 공부도 하고, 그런 게 바탕이 돼서 제가 이번 마음공부대학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저희 섭렵해서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수정사님께서 네, 수타오님. 네,
우리가 정말 정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전이 있으나 정전을 정말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얼마나 어려우면은 난측한 이치라고 하셨겠어요. 천저의 난측한 이치다. 저희도 공부를 지금까지 하는데 이 정전을 한마디로 말했을 때, 예, 그 일상수행의요법이고, 일상수행의요법을 한마디로 했을 때 대수요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 것과 되기까지는 이 천조의 난측한 이치라고 하셨듯이 정말 이게 체득이 되기까지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 공부 인연을 만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오직 했으면 대종사님께서 이 난측한 이치라고 사례연구에 말씀을 하셨을까. 천조의 난측한 이치를 이렇게 알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집니다. 네. 황영진님, 네. 한 말씀 하세요. 예.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글쎄요. 예. 아니, 교당에서 말씀을, 공부를 안 시킨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당 교무님들이 설법하실 때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소용 이치도 다 말씀하시죠. 그러는데, 우리 교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차려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요. 처음에부터 그 교무님이 계속 그 대소용 이치 같은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전혀 우리가 못 알아차렸더라고요.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제 귀가 뚫어져서 이제 좀 들어온 거예요. 조금씩. 그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교무님들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교도들이 다 그게 귀가 안 뚫어져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차리지 교무님들이 말씀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교무님들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황영진님 북광주 교당이죠? 아니, 어디? 저는 광주교당이에요. 광주교당. 예. 네. 광주교당 교무님 덕에 저희가 조금 살았네요. 말씀을 해주셨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걸 이 교도들이 제대로 못 알아차린 거예요. 말씀을 안 해준 게 아니고 교육을 안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설법 하시는데 다 거기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차린 데는 어쩔 수 없지요. 하나하나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제가 실은 성당을 다니다 원불교로 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성당은 입교하기 전에 말하자면 교리 공부가 6개월간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 교리 공부를 졸업을 하고 해야지. 성당에 입교를 하지요.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 원불교는 와서 그냥 그 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답답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 교전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말을. 어떻게 해석을 못 하겠어, 내가. 그래갖고 저는 그냥 그 마음 공부한 대로 내 인연이 좋아갖고 따라다녀서 지금 너무 오래 했는데 이제서 조금씩 기회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교무님도 잘못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황영진님, 지금 이제 사람들이 왜 교도님들이 마음 공부를 안 할까 질문이었는데, 황영진님 말씀으로는 이제 다들 천주교를 다니다가 와야 된다. 아니고, 어쨌든 어렵다 보니, 네, 어려워요. 예, 뭐 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네, 이 교전을, 정정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바를 해야 돼. 알바를 해야. 별도 과외를 해야 돼. 과외. 네. 다른 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성욱님 들어오셨네. 마음 공부, 왜 공부인들이 마음 공부를 안 할까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아, 운전 중이라서 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집에 딱 도착하면 이야기할게요. 예,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네. 제가 할게요. 예, 제가 음소거 했어요, 이성웅님. 우리 문 선생님, 왜 공부인들이 공부인들이라고 한다. 교도님들이 마음 공부 안 하는 이유.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안 할까요? 이렇게 좋은데. 글쎄요, 제가 오늘 말을 안 읽고 가만히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쬐끔만 하세요, 쬐끔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느끼는 건 그런데요, 설교나 설법을 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지. 근데 그렇지. 예,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이 설교나 설법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공부가 필요구나를 느끼는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교당도 아까 감사원님 말씀했지만, 이제 제가 부딪혀 보니까 일기 쓰는 거에 대한 귀찮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정전에 있는 그대로를 읽고 자기가 해석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즉 주체적인 자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 되는 사람은 사실은 상급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어차피 이 말 나왔으니까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대수유무 공부법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더라고요. 또 기존에 있는 스타 공부법도 중고등학생이나 20대까지는 그 공부법이 그 수준에는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수유무 공부법은 저는 공부를 조금 해본 축에 속하니까 이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대수유무 공부법이 이 공부법의 완결판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내 것이 된다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 여기가 싫어가지고 그거다 문자로 남겼을 겁니다. 이 대수유무가 동양 철학으로 보면 원형 이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원형 이정이 결국은 중도 실상, 존재 자체로서 실상. 그러니까 없게 하는 것으로서가 뭘 없게 하는 것으로 됐냐? 낮은 단계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바꾸자, 돌리자, 받아들이자. 그래도 안 돼? 그럼 신앙해. 이렇게 됐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를 잡아라. 사실은 4대 성인들이 전부 깨친 자리가 중도를 깨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없게 하는 것으로가 뭐냐? 구체적으로 아주 낮은 단계를 얘기하면 내 생각을 바꾸자, 내 생각을 돌리자, 그리고 다른과 차이를,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을 받아들이자. 그래도 안 돼? 신앙해라. 이 말씀을 보타원님이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왜 저렇게 안 가르치냐. 저렇게 가르치면 모두가 다 열릴 텐데. 응?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단계 더 이 부분을 어찌 보면 현학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끝판왕으로 몰기 위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실상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해석은 똑같이 이게 중도 실상이 나와요. 사실은 이 부분은 한문 경전을 동양 철학책을 봐야 그것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얘기 제가 교도가 해봐야 난처 하네 안 한처 하네 또 가르치려고 하네 이 소리 때문에 말을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공부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가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교무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보타원님하고 한 학기 끝나면 최소한 2시간, 3시간 문답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타원님이 항상 저한테 자제시키는 게 뭐였냐면 아직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다지면 그 공부가 된 사람들이 질문이 오고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도 됩니다. 너무 서둘지 마십시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울어봤던 게 그겁니다. 이 대수유무 공부법 중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화면을 켰어요. 이 공부의 핵심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를 자각했으면 항상 어저께 갖고 있던 생각을 그 사람 내 고정관을 쳐다보지 않아요.
내 생각을 빼고 이거 상태라는 거예요. 상이 떨어져 집착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집착 떨어뜨리는 게 중도예요. 그 중도와 집착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한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에도 편착되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고 돌리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것이 원광평등 평등심이 되는 것이고 이론상 원리가 되는 거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자기한테 주체적인 자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이 공부는 자기가 써서 오죽하면 제가 이것도 써놨어요. 사람이 보는 것으로는 10%밖에 기억을 못하고 그 팔식인 함장식에 내재되는 게 10%밖에 안 되고 듣는 건 20%, 말하는 건 30%, 내가 스스로 몸으로 채우는 건 90% 이상이 이게 내재돼 버려요. 이 새로운 옷을 바꿔줄 수 있는 거가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조금만 이게- 더 해주세요. 예, 일기를 내가 그것이 완전 자동으로 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교무님이 쓰라. 그리고 그걸로 문답감정 해주면 하고 하는 방법이 나도 이거 달리 알겠어요. 심리학책에 써있고 경험하는 것이 90% 이상이 내 내면에 내재된다. 그래서 일기 쓰라는 것이 대종사님이 달리 상시 일기 쓰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만. 마무리. 예. 이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는 왜 이렇게 마음 공부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그 일상수행요법을 매 주마다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공부를 안 하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안 나온 이야기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 좀 안 나온 이야기만. 제가 이제 그 안 나온 이야기 중에는 만일 마음 공부가 우리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행복하게 해준다. 내가 어떤 것에 얽매이는 마음, 주착되는 마음으로부터 대자유를 얻게 해준다. 이거를 안다면 마음 공부를 안 할까? 마음 공부를 하면 내가 경계인지 뭔지도 모르고 자행자지하는 이 상황에서 경계가 왔을 때, 경계와 내가 지금 조우했네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진다. 만일 이걸 안다면 공부를 안 할까? 안 할까? 이게 마음 공부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안 나온 이야기만 제가 한 거예요. 마음 공부의 효과, 마음 공부의 실질적인 마음 공부로 변화, 아까 우리 수타원님 변화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이야기를 다 정리한 거예요. 제가 나름. 혹시 여기다 보태서 정리를 더 해보실 분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태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공부를 그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수타원님,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고 각자가. 그리고 경계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다 경계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 알되 정전에 비추어서 법으로 그거를 대조하는 부분이 힘이 약한 것이지 그분들이 경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저희 교도들을 비춰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경계가 일단 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때의 상황에서 다 그 경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법으로 받아들이고 법으로 질박으면 바로 끝나는데 그게 이제 각자의 자기 수준들이 다르고 자기 업력들, 자기 고정관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알아요. 이거를 잘해서 행복해지고 자기 삶이 변화한다는 것도 알아요. 알더라고 다.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교도님들이 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그 상황에 문답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신들의 그 삶이나 그 생계 때문이신지 바빠서 그런지 거기에 묻혀서인지 그런 작업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답 감정을 한달지 이런 것은. 근데 알기는 아나 자기 수준이 안다는 거죠, 저는. 제가 드린 이야기는 왜 우리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 거지, 공부를 지금 자기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공부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원리에 바탕한 공부를 안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갔냐면, 다음 주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할 거냐가 우리가 나눌 이야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뭐 나는 전무 출신으로서, 나는 원불교 교도로서, 나는 원불교 대소유무 이치의 공부법으로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함께 이 낙원 세계에 살게 할 것인가? 그때 나는 뭐 할 건가? 이 이야기로 끄집어 가려고 이제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갔어요.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마음 공부가 나를 비롯해서 이제 보게요. 그럼 나는 마음 공부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마음 공부로 아까 수타무님 말한 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주변에도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 나처럼 좀 더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뭐 함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 이미 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어떻게 우리 황영진님 네. 주변에 지금 같은 황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네.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네.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교당은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교당은 북강주 교당 막 그렇게 다 달라요. 자매신 거예요? 자매? 자매 아니에요. 자매 아니에요? 전혀 무관해요? 네, 저는 달라요. 거기는 자매가 있어요. 아, 황성윤 씨하고, 예, 자매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강조교당이 완전 달라요. 근데 만났어요. 근데 묘하게 황씨끼리 만나신 거네요. 네, 예, 그랬네요. 누구 한 분이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아니, 황성윤 씨가 처음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데리고 가고 저를 황성윤 씨가 이끌고 다녔지요. 그래서 둘이 짝이 된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은혜롭게 참말로 잘 만나졌네요. 예, 저를 공부를 시켰죠. 근데 그 황성윤님이 처음에 우리 황영진님에게 공부를 하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심지어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어떤 모습 때문에 따라가지게 됐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마음 공부를 하러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당 입교해서 한 2달 만에 황성윤 씨가 가자고 이렇게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다녔거든요. 한 번도 빠지도 안 하고 같이 그저 가자고만 나는 이 마음 공부가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당을 가서 이 교리 공부가 없었잖아요. 교리 공부가 없으니까 교당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전혀 무엇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이걸 교전을 보니까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어디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황성윤 씨가 새삼 정전 마음 공부 있지요. 거기를 우리는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가자글길을 따라갔더니 거기를 가니까 뭔가를 앉아서 좌선하는 것부터 제가 배웠어요. 거기 가서 내 눈으로 배웠지요. 그래서 거기서 가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왔어요. 결국 많이 배웠죠. 첫 인연으로 끌고 이렇게 모시고 간 것은 황성윤님이시지만 한 번 갔을 때 거기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대수님 오랜 시간 입당하고 계시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 공부 올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우리 정대수님은 마음공부대가 끝나고 오늘 이 회화를 올 때 왜 오신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유를 밝히면 다른 분도 오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교무님이 초대해 주셔서 왔죠. 그냥 더 깊은 저는 제가 원불교라는 이제 종교라기보다는요, 여기에 푹 빠지게 된 게 교무님들의 그 온화한 모습에 일단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제 뭐 쭉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교무님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 공부를 해서 겉으로까지 그렇게 그 온화함이 제 속에서부터 겉으로 다 표현이 될 정도로 제 삶이 변화가 된다면 사람들한테 충분히 마음 공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명님, 네. 마음 공부방 열었잖아요. 네. 어떻게 근데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이렇게 이걸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일기 쓰는 것서부터 정말 어려워하고, 문답 감정을 좀 이렇게 그래서 보내준 그걸 듣고 많이 읽으면 내가 주선을 해서 권사님한테 문답 감정을 좀 진행을 해보겠다 해도 막 문답 감정을 하자니까 막 질색팔색들을 해요.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저도 역시 그렇거든요. 뭐 대소유무 이치가 아직 뭐 뼛속까지 마음속 깊이까지 이렇게 세워지진 않았는데도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좋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막 알려주고 싶은데 교당을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자꾸 그래요. 어렵다고. 근데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그래요. 한두 번 듣고는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대소이치라는 소리 자체서부터 처음 듣는 소리니까 막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도대체 풀어나가야 할까. 그래서 지금 저도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저는 하면 할수록 재밌는데 왜 인연이 안 닿아서 그런가. 지금 한 2명 정도는 계속 듣고는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서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게요. 제가 네네. 드린 질문의 답이 사실은 우리 김신명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공부인들이 이 공부에 동참할 거냐. 내가 뭘 할 거냐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답 좀 주실 분 있어요? 이성욱님 답 주실랍니까? 바쁘시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제가 말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김시명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공부인들이 저도 사실은 그 어려움을 아직은 답은 못 찾았고요. 근데 답은 못 찾았는데, 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과정이나,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저는 생각에, 이거는 일단은 인연이 다 돼야 된다. 일단 인연이 되어야 되고, 또 인연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힘들 때 이제 이렇게 혜성처럼 이렇게 나타났고, 아는 정토가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따라가서 보타오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그 개교의 동기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 원불교의 개교의 동기가, 아니, 그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저랑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인연이 맺어지려고 그랬고, 그때 제가 힘든 것들을 사실적 도덕훈련, 진리적 종교신앙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파란고해에서 낙원세계로 가겠다라는 그때 이제 그 희망을 그때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 저도 정말 무늬만 정토였네. 내가 원불교를 몇십 년을 다녀도 내가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막 연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인연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제가 이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면서 나는 너무나 지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다 헤쳐나가고 극복하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걸 인연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없더라고요, 몇. 몇 없어요. 그게 정말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정토회관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토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쳐서 간 사람도 있고 또 뭐 아예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교당 어떤 그 교당의 뭐 간부를 맡고 있고 임원을 맡고 있고 그러는 사람들도 이 마음 공부에 관심을 안 가지고 교당의 어떤 뭐 임원진이나 행사나 공공의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은 또 너무나 잘하시거든요. 잘하시는데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에게 뭐 제가 좋다고 아무리 전달을 해도 그게 들어가지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공부할 뿐이고 공부할 뿐이고 이제 혹여라도 이렇게 정말 저처럼 애로사항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또 안내를 음소거 됐어요. 음소거. 다닌다고 또 안 다녔어요. 예. 네. 제가 이성님 이야기를 정리해서 김시명님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B를 줄 만한 법력이 김시명님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요새 그게 느끼는 거예요. 예. 내가 이 공부를 더 깊이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무슨 그 공부를 하는 중에 탁탁탁 대답을 잘 해줬으면 내가 그런 아쉬움이 많았고 그 교당이 문제가 많았다 보니까 나는 괜찮았는데 그걸 빨리 극복하고자 해서 내가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내가 공부가 아직 미진한데 그냥 얼마나 잘하는 것처럼 확 그렇게 들이대놓고는 조금 그게 제가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이렇게 안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도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시명님 좀 희망을 가지실 게 네. 이제 그 몇 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는 시명님이 그렇게 B를 줄 만한 법력이 있어야 한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아주 진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힘든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와 인연이 돼야 된다. 이제 이 내용이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법력이 조금 아직 대소유무 이치가 확 체득이 안 됐어도 네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면 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당 경계가 요란하죠. 10년 동안에 교무님 5분을 맞이해야 되는 그 경계가 오직할까요? 좀 알아주셔야 돼요. 10년 동안에 교무님을 5번째를 만나게 되니 그런 경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아침으로 해가지고 빨리 와. 이게 간혹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음소거를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저희가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이 또 이제 전파해야 되고
또 아는 사람이 약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자이면서도 약자다.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정전 마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교도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뭐 일반인이 됐든지 끊임없이 나는 이 정전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전 마음 공부를 뭐 훈련이 됐든지 이 대학이 됐든지 그 사람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이면 한 명, 모르는 사람 2명이면 2명 들어봐라. 일단 들어봐라라고 계속 챙기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귀가 트이더라고요. 계속 챙기는,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고, 아니면 내가 회비 냈으니까 네가 한번 들어봐. 아니면 네가 낼래? 해가지고 계속 챙겨서 듣다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귀가 조금씩 트이니까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일단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은 그 누가 됐든지 이 대종사님을 밝히고 또 이 정전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밝히는 그런 작업을 계속 내가 해야 되겠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입장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진리고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알아듣든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도 이제 그게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을까. 번개가 올 때가, 네. 번개가 오고 인연이 될 때가. 네. 그래서 저도 수타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절당하는 게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저도 뭐 수차례 많은 이야기를 해봤겠잖아요.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서 대소영의 이치를 알므로써 제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고 또 이제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걸 전하고 싶어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 이렇게 공부하니까 좋더라. 너도 같이 공부하자. 근데 거절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쓰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성님 많이 주변에 넣으셨어요. 데리고 온 사람도 많고 부산에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마음공부 훈련까지도 오시고 막 했잖아요. 잘하고 계셔. 네. 제가 하나 예, 진타원님. 제가 이제 수타원님 말씀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어진 생각은 왜 마음 공부를 안 하지? 계속 지금 머릿속에 그게 있었는데요. 그 들어지는 생각은 그 마음 공부하는 그 팀들에 관계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주위에 안 좋은 걸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교도들이나 교무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좋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대종사님 법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는 계속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 네,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안 좋은 인식이나 안 좋은 선입관,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공부는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지금 진태호님 이야기 들으면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바꿔져요. 공부를 하라고 강요할 일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모습으로 내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공부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아니요. 공부하라고 해야죠. 나도 잘하면서 권장도 해야죠. 하라고도 하고. 예. 그렇게 내가 더 잘해야 된다. 아니 나도 하면서 함께 권장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위에 안 좋은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 인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저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장하면서 제가 느낀 하나의 소감이 뭐냐면, 제가 좋다고 너무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너무 질려버리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그러한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부분도 그것도 대소유무의 이치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다. 그 생각도 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이렇게 잘못하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너는 공부하지 않으니까 너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친한 동생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힘든 괴로움이나 뭐 고통이나 이런 거를 내가 공부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치는 경우도 제가 있더라고요. 나는 공부를 해서 그런 거 정도는 공부거리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너는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힘들잖아. 이런 어떤 그런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도 해요.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것하고 비슷한. 예, 맞아요. 맞아요. 보사님. 제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금 내가, 그때 이제 저를 보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자꾸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너는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래. 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뒤에 몇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저를 보는 공부를 해서 제가 그런 일기도 기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앞서가도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저희는 교도잖아요. 교도인데 이제 그 마음공부대학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교도가 교도한테 뭐 교리를 얘기한다든가 대소유무 이치를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제 자신이 또 잘난 척하나 이렇게 또 있을 것 같고 그 마음 공부하자고 자꾸 우리가 얘기하기는 그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무님들께서 교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합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교도들도 따라오면 그게 좋은데 우리 교도들이 뭐 이렇게 법이 좋고 우리 마음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오자고 하면은 교무님 말씀은 잘 듣고 법으로 듣는데 교도들이 얘기를 하면 뭐 왜 저 잘난 척하나 왜 저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워서 저는 그렇게 막 공부하자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감이 됩니다. 예, 공감이 되고 그 비슷한 제가 금방 하면서 보타오님은 이럴 때 뭐라고 싶까 하다 보니까 보타오님 옛날 했던 말이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처음 보타오님 배웠을 때 너무 좋으니까 보타오님께 그랬어요. 이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 900명 정도 사람이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900명 교도들 모아놓고 문답감정 합시다. 그래갖고 원불교 법륜 스님을 만듭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타오님이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제가 3번 이야기하고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마다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냥 현득교무가 공부하면 되었어요. 아니 그거자니까 왜 현득교무 공부를 해. 그리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3번 물어보고도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타오님하고 함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보타오님 모습에서 탁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제 모습에서. 여러 함께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비가 있어지니까 그때 그 시비를 딱 받아들이는 보타오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막 시비에 막 바글바글 갖고 막 나오려고 막 얘기하는데 이걸 막 못 닫아서 걱정인데 보타오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그냥 시비를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놈 가지고 가서도 이제 막 며칠 가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후타고님이 공부는 무슨 보여주는 것이 저 교화한 거고, 제가 공부 계속 오게 하는 거고, 공부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럼 금방 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 1시간 15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아우, 너무 재밌어요. 부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해요, 진짜. 네. 지금, 아니, 저 보타오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쉽지는 않아요. 마치 또 이제 그게 안 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네네, 맞습니다. 들고. 네, 그 대종사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난측한 이치를 얼마나 알기가 어려우면 난측하다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지면서 저희도 권장을 할 때 뭐 10명이면 1명 건집니다. 그것도 많죠. 그러나 뭐 안 한다고 하면 뭐 이제 그것도 질리니까 저도 이제 해보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 이번엔 바쁘다 뭐 안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해서 안 해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시간 될 때 하세요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권장해서 이제 아 나 저기 안 한다고 하고 또 뭐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 중에 또 한두 명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챙기는 게 일부러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일부러 챙겨서 그 사람이 함께 가도록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챙겨서 자꾸 들어보게 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은 선입견에 대해서 아까 진타원님 얘기했듯이 많은 교무님들도 그렇고 그걸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그 지도인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교무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교무님한테, 꼭 그런 건 아니다. 일단 와서 들어보고, 그분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 교무님들이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와서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와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럴 때는 어떨 때 제가 돌직구로 그냥, 그것 또한 교무님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지 않냐. 라고 제가 그냥 돌직구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공부도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데, 저희 단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저희 교화단에서 공부를 이렇게 이제 일기를 발표하거나 그러면은 선배들 일기는 제가 코멘트를 못 합니다. 못 하지만 후배가 했다 그러면 얄짤없이 막 그냥 해버립니다. 제가 그냥 이렇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 선배님들이 그걸 듣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일기를 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선배들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확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선배님들이 저를 후배니까 제가 까마득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는 못하지만 후배들한테는 법으로 그냥 그대로 문학감정을 해준다. 그걸 통해서 선배들도 듣고 그러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제 어느 때나 내가 하는 만큼의 그 공부를 내가 분별을 내서 하지 말아야지라든가 뭐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있어라든가 그것 또한 나의 분별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든지 이 공부를 함께 얘기하고 나누는 게 또 우리의 의무라면 의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네. 뭐 전부 출신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교도님들도 하나의 사명이고 우리가 함께 나군 세계를 만드는 것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까도 저는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맨날 진리라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진리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내가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진리라고 하려고 하죠. 그러더라고요. 지가 먼저. 진리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해. 그래서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저한테 전염되더라고요. 얼마예요? 이게 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심리학에서는. 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다가
그것이다. 둘 다 그럼 진리여 지가 그쪽에서 해. 전화 통화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말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하다. 이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불이. 예. 이성님 음소거 하고 오셔야 돼. 들려. 그러게요. 저는요, 네. 사원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타원님이 같이 해설단을 하고 구치소 교정교화도 같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공부를 왜 너만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형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경계가 있어야지, 그 기회가 와야지 형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암만 좋다고 얘기를 해도 형님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못한다고 나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본인이 늦게 했다는 거. 그래. 아니야, 늦는 게 아니야. 형님 늦는 게 아니야. 지금이 제일 빠른 거야. 형님이 지금 초발심 나서 그래요. 내가 막 얘기하고 형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많아진 거예요. 이 점점 마음 공부를 하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교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저한테 문답을 물어보고 저도 또 얘기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한 통화를 해도 1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 늘 하는 소리가 물어봐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교도들하고 전화를 하는 것도 이 마음 공부 한 사람하고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동안양에서 했던 사람, 지금은 진타원님이랑, 그렇게 이렇게 하고, 옛날에 울산에서 이 정전 마음 공부방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도 그렇게 통화도 가끔 하면은 1시간도 넘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 진리에 대한 얘기지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저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고, 그분도 이제 얘기하다가 보면, 지원님이 그렇게 얘기해줘도, 맞아. 이렇게 서로 그런 공감을 하게 되니까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전화도 통화하시면서 서로 문답도 하시고 좋으시겠습니다. 아까도 진타원님이 저도 이리교당에서 같이 한 이매수 씨하고 거기는 저보다 12살 어린데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전화하면 1시간 이상 해도 너무 즐겁고 공부 얘기만 하니까 통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서로 이게 끌려요, 그냥.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마음이 통해. 그리고 거기 그 동생한테 저는 또 문답을 해요. 이렇게 이 상황을 이랬으면 어쨌어? 그럼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 동생도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얘기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 점이 많아요, 서로. 예, 맞아요. 네. 그 문답 감정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문답 감정을 지금은 이제 내가 아주 실력이 빵빵하지 못해서 지원 씨한테 많이 도움을 받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교무님한테 제가 문답 감정을 자꾸 이렇게 공부한 대로 하면 그냥 맨날 칭찬만 하셔요. 칭찬만 해주시면 안 되는데, 칭찬만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동지라도 그렇게 이게 법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거를 경험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꼬셔서 권사님한테도 의뢰를 했다 하면은 그 말에는 혹 해가지고 하는 척 하고 또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들이대 보겠습니다. 진타원님이 너무 지금 초발심 나갖고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아니 지금 공부한 지 얼마 됐다고 세상 공부방 연다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후회한다니까. 그냥 너무 실력도 없어갖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실력이 아니요. 그 열정에 감동합니다. 하여튼 잘 해볼게요. 잘 예, 해보려고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해요.
이게 이치만 짱짱이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네네. 아니, 그걸 제가 느껴요. 이치를 정말 짱짱하게 잘 챙겨서, 뼛속까지 챙겨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탁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번 공부하면서도 괜히 그냥 혼자 분별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혼자 경계 속에서 한 일주일 살았는데, 딱 이치를 찾고 보니까, 또, 그렇죠. 이 진리지 하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치는 우리 진타원 김심영님 네. 있어지는 마음의 이치를 챙겨야 되는데 또 상대의 마음을 이치 챙기지는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저기, 알겠습니다. 경남교구에 그 성타원 정인성 원무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도 지금 마음 공부를 거의 한 20년 정도 이제 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한 번씩 제가 들으면 참 재밌는 게 그렇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같은 공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도인을 막 그 욕을 하고 있대요. 그런 적도 있고, 뭐 한 명 오는 적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걸 계속해서 놓지 않으시고, 또 일기기지하고, 또 이치 챙기고, 공부 삼고, 그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지금의 그 힘을 갖추신 거를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존경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예. 더 실력 있으면 예, 그러고 저는 사실은 이제 남한테 권장하는 것도 권장하는 거지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저희, 딸로 인한 이제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사실은 너무나 절실했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딸도 같이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딸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또 이치를 놓치면 엄마 대소유무의 이치 챙기면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이러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정말 가까운 인연들에게 내가 정말 이치를 짱짱하게 챙기고 그 모습으로 함께 공부하고 같이 진급하고 그렇게 해서 낙원 세계로 가고 이거부터가 이루어져야겠다. 이거부터. 근데 다른 사람들을 갖다 교화시키고 뭐 이 대소유무의 이치를 전하고 이런 문제도 중요한데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게 함께 살고 있고 24시간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아이, 그다음에 남편, 그다음에 또 가까운 뭐 시어머니, 뭐 친정어머니 이런 가족들 교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저절로 이 뭐 대소유무의 이치의 교화는 저는 저절로 되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놓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공부를 했는데 주위 사람이 알아줘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저만 공부를 했거든요. 남편도 알고 자식도 아들도 알고 다 알아요. 딸도.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화나가지고 뭐 싸우고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없고 서로 마음을 보게 되니까 그냥 마음 보고 웃어요. 그러죠. 보니 뭐 어쨌든 제가 질문을 던진 내용에서 조금은 가지를 치고 공부의 효과도 나오고 어떻게 저것도 나오고 대안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린다면 뭐였을까 싶으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마음 공부 잘하자가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 마음 공부 잘하자.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지금 나 마음 공부 잘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마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뻔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또 되새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님부터. 네. 이제 제가
근데 오늘 일기를 발표는 안 하죠. 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어린이집을 이제 좀 실업급여를 받고 쉬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다른 이제 그 어린이집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어린이집과 지금의 어린이집이 너무나 비교가 되어지고, 또 지금의 어린이집에서 불편한 것들이 전 어린이집과 비교가 되면서 더욱 불편이 가중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치를 놓치니까, 자꾸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치를 딱 챙기면서 일기 기재를 하니, 아,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분별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딱 알아차리고 제가 이치를 딱 세워서, 없게 하는 것으로서 정을 딱 세우니까, 감정이 일단 싹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상대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부터 우선 먼저 정을 세우고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니,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자리이탈가 되더라고요. 자리이탈가 되어져서 이번에 굉장히 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하고, 나도 좀 편해지고, 또 상대도 편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서 처음에 조금 과정이 힘들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 다가 이로운, 기관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거기 주임쌤도 이롭고, 같이 근무하는 연장반 선생님도 이롭고, 아이들도 이롭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치 챙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진하게 했습니다. 예, 이 성우님께서는 이치 챙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질문은, 결국 나만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태이어야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어떤 상태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우리 감타오님. 감타오님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어떤 상태 같으세요? 과거하고 다른. 과거하고 다른 거는요. 갑자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요. 이제 현재 제가 마음을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은 알아차리더라고요. 지나갈 때도 많은데 알아차려서 그 상황을 좋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친구나 뭐 언니들이나 뭐 교도들하고는 대부분 그게 잘 되는데, 딸이나 아들은 특히 딸하고는 딸을 자꾸 잔소리 하려고 그러고 딸을 하는 것을 이렇게 못 믿어하는 게 많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말이 막 쑥쑥 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아들은 그런 대로 하는데 딸이 많이 딸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 공부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많이 지금 놓치고 있고 또 후회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그 주위 사람들하고는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알아보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경계가 심하면 또 제가 또 일기도 쓰고 그러면 제가 그때 대수유무치가 이렇게 되고 또 공부가 내가 이게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하는데, 그 딸과 그 아들이나 며느리 쪽은 아직도 제가 많이 힘들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지는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그리고 공부 삼아서 공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딸 문제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전화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말이 쑥 나와요, 딸한테. 딸이 뭐 힘들다고 하면 너는 네가 그래서 그렇지. 그러고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뒤에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네, 알아차려서 그랬다고 알아차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나가고 알아차리더라고요, 딸하고. 그때 순간에 전화하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지나가고 나서 아유 내가 딸한테 이렇게 해서 딸이 상처를 받았겠다. 괜히 잔소리해서 그랬다. 이런 것을 나중에서 알아차리더라고요. 아직까지. 다음 주에 그 공부 이야기 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타오님, 최윤진 교무님, 예. 네. 아, 이제 저는 이제 과거 습관이 자꾸 나와서 음을 진리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래 음도 진리지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음과 양을 이제 자꾸 좋은 쪽으로만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음도 진리인 것을 제대로 인정하면서 공부 진하게 하려고요. 야, 습성은 알아차린다. 습성은 알아차린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습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공부를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지금 말씀. 네. 정대수님, 도남, 예. 청타오님, 예. 네, 저도 역시 가까운 인연들, 그러니까 가족들, 예, 특히 이제 그 제가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수를 아주 박하게 주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이제 딸도 이제 성인인데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어렸을 때 딸한테 제가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말로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제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되도록 마음 공부 잘 하겠습니다. 청타오님도 딸 경계를 알아차리는 공부를 내가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난 공부 잘하고 있다. 맞는 건가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100%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단계에서 그만큼이 100%니까요. 예. 우리 김시명님, 진타오님, 예. 아유, 딸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너무 많네요.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요. 부러워요, 그 소리 자체도. 예. 저는 며느리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를 뭐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뭐 어쩐다도 저는 며느리를 내 부족한 아들하고 살고 있는 자체로 고마워서 정말 엄마, 딸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는 저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마음 공부 챙기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이치를 앞세우라고 항상 그러셔서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되어져 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경계가 너무 심했는데 그치, 이치를 앞세워야지 왜 또 나를 앞세웠나. 이거를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가볍고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주로 하려고 저는 딴 거는 좀 접어두고 이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계에 졌지만 알아차리고 공부는 하고 계신다. 그건 결국 하는 거잖아요. 네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고맙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만 나왔어요, 지금. 우리 문도출님, 예, 어떻게 본인은 공부를 잘하고 있다, 어떤 걸로? 잘하고 있다고는 못하죠. 왜냐면 진행 중이죠. 진행이니까. 다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쉬지 않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놓았냐 이것만 따질 뿐이지 어디고 뭐고 지금 전부 얘기 들어보셔도 그래서 부모님한테 문학감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응? 그 사람에 맞는 거기에 아주 적합한 감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은 그 공부방에서 부모님은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떤 예를 들어서 조금 불편한 일 같으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르치는 분한테도 엄청난 그 동력을 주는 거고 배우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중생이 부처다, 신불구 무차별 뭐 다 똑같이 부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살이 먼저 돼야 부처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가 묻는 겁니다. 사실은 대승불교가 보살도인데 우리 경전 정전이나 대중경 읽어보면 문득문득 이게 불도 엄청 쭉쭉 나와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무한 가능성 현재 진행으로 살아가면서 도를 체득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법이 제일 자기한테 잘 맞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학공정을 자주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지. 내가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또 교단에 가서 할 말도 없어요. 그 양반 지금 법사인데 30년 다니셨다는데 뭐 거기 앞에 가갖고 뭔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다른 사람 비유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예의와 도리 안 맞는 거니까 그거는 피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교무님들이 조금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좀 많이 줘서 이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구나를 보면서 체험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들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인간의 분별성을 가장 크게 본다면 그 분별성 속에 가장 나쁜 게 있어요. 비교심하고 상대심이에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보다 우월하고 똑똑한 놈을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거 공부해보면 나 진짜 죽다 살았어.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나는 그랬으니까 이 정도야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계속 이걸 안 빼고 다니다 보니까 이번 끝나고 나서 두 분의 부부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이 공부가 좋습니까? 그래서 가도 보세요. 저 죽다 살았어요. 그 말하고 끝났어요. 모르겠어요. 다음엔 어쩔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무님들은 어떤 그런 가산점을 좀 더 줘서 그래야 이게 그걸 하면은 사실은 다 교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내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들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가서 이게 정중하게 초대해 주는 거예요. 이 공부방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인간관계가 쌓이다 보면 서로 전화로 문답감정하는 그런 친한 사이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 선생님 지금 뭐 좋은 조언은 해주셨는데 문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부터. 문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확신을 하시는? 저는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을 지금까지 24년 정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지금 시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노산종사님 이 아침 원음방송 그거를 지금 11년째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산종사님 이 부분도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다른 부분의 책들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저도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그거를 매일 A4 용지로 5장, 6장씩을 써놓고 마무리를 합니다. 어쩌면 저는 매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썼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난처하네 혹은 어렵네 이 소리에 제가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식들도 봤고 제 와이프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저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야 저렇게 아무런 원고 없이 저 사람 저렇게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다 옆에서 가족들이 보죠. 그걸 나중에 내가 끝내더라도 그걸 내가 써놨던 것이 지금 라면 박스를 한 5장, 5통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버리지 말고 한번 잊고 버려두려고 하는 게 이제 제 어떤 소원이 되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타원님. 네.
어떤 모습이어야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못함도 없지만, 어떤 상태여야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는 항상 대소유무이치를 항상 들이대면서 네가 하냐, 대소유무이치가 하냐, 라고 이렇게 하고, 너를 빼! 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를 빼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소유무이치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걸 하다 보니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너를 빼, 뭐 어째 그 자체가 없이 그냥 파도가 출렁거리는 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또 요즘에는 들었습니다. 그 자체를 뭘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너를 빼? 대소유무이치냐? 아니냐? 너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 그냥 이제는 막 받아들이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런 공부가 계속 이렇게, 자신 스스로나 이런 공부가 또 변화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편하다는 거죠, 마음이. 한가롭고 편하고 자유롭고. 뭐 어떤 것을 성가셔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 인연은 되게 성가시고 뭐 어떤 거는 되게 좀 성가시고 좀 불편하고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편안하고 너를 빼라는 것이 그거를 넘어서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냥 듣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공부구나, 라는 생각을 또 요즘에는 또 한번 해봅니다. 기정님, 음소거 해제해봐요. 우리 지금 대충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알겠죠? 네. 네. 알아서 해봐요. 네. 아니, 여기 지금 그 줌 올라고 머리 감고 막 단장하고 왔어요? 아니요. 지금 이제 막 끝나서 왔어요. 네. 수업이 끝나서. 네. 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지. 달랐네요, 정말. 왜 그러냐면, 표현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화가 났어도 예전에도 표현하지 않았고, 지금도 별반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변한 게 있다면 내 마음이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너도 나 잘해줄 거야.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화가 났는데 화를 참으면 앙금이 남았어요. 이때 저거 언제 진짜 소심한 복수라도 한번 해줘야지. 내가 뭔가 직설적으로 뭔가 얘기라도 해줘야지. 말이라도 해줘야지. 이런 앙금이 남았어요. 마음 저 밑에는 앙금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상황만 보고 감정을 빼고 그 상황만 보고 하니까 이 앙금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공부 잘하고 있다. 지정이 쓰담쓰담. 이러면서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서 많이 변화가 있구나. 하지만 운전을 할 때는 잘 안 되더라. 그냥 입에서 여기 그냥 나오더라. 그거 외에는 대부분은 이제 마음을 잘 추스리고 뭐 추스릴 것도 없이 그냥 상황만 봐지니까 감정이 빠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봐진다. 야, 역시 대소유무 이치를 챙기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뭔가를 권해도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마음공부대학 영상을 좀 저희 단원들한테 이렇게 보내줘도 답도 없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가끔 보내고 이렇게 하면 고맙다고 말씀은 하시니까 저도 그냥 계속 권하고 해야 되겠죠, 스타원님? 아, 들었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성웅님 그 주제에 맞게끔 다시 이야기하실래요? 저는 그냥 일기를 기재한 거 좀 읽는 게 전달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하신대. 다음 시간에. 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제 시간 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또, 우리가 또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제 사회자 말도 좀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기는 다음에 하게요. 오늘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회화를 하면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좀 깝깝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마음은 막 100인데, 표현은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다 그래요, 다 여기 다 그렇게 느껴. 저도 그렇게 느껴. 볼까요? 오늘 이거 끝장을 좀 했는데 100 정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아, 100% 하셨어요. 욕심인가요? 네, 100% 하셨어. 중간에 제가 그런가 봐요, 중간에. 주제 이야기 마무리하고 또 할게요.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마음 공부 내가 하고 있는가 이제 사실 요거를 잘 알아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이제 여신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누구하고 부딪히고 불편하고 괴롭고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걸 내가 그런 줄을 알고 대소유무이치 원리를 챙겨서 그 문제에 대입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 공부 잘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신 것 같아요. 맞죠? 정리 잘했죠? 네, 맞습니다. 예. 앞에도 조금 두서가 없었어도 정리를 잘하면 듣는 분들이 아따 저기 회화 잘한다 되니까 이성훈이 딱 쳐지 마요. 맞죠? 맞습니다. 오늘 그냥 가볍게 좀 몸풀이로 시작하자고 해서 일기 발표는 하지 말자고 했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그냥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아서 오늘 만나고 이렇게 잠깐 대화 나눈 소감 정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수타원님부터 이번에는. 네. 소감? 예. 소감이요? 네, 또 이렇게 장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이렇게 이제 공부한 내용을 나누게 돼서 네, 대단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식상합니다. 식상. 여기 최윤직 여모님, 진타원님. 무거질 수 있는 밭을 또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 선생님, 소감. 저도 그 얘기인데요. 저는 뭐 때문에 오늘 여기 참여하게 됐냐면, 저희 중앙급고가 많이 이제 인사이동이 되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 마음공부대학이 지속이 되려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설령 뭐가 돼도, 이렇게 줌으로라도, 이게 계속 되면, 뭐, 공부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지만은, 끝날 때까지 하는 게 마음 공부라고 하니까, 안 끊어지고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신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또 어떻게, 또 되는 대로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진타원님, 김시명님, 예, 소감, 오늘. 오늘 그 공지 올라와서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수타원님, 진타원님, 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끝이에요? 아니,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뭘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아무 말에도 들이댈 수 있어서, 그리고 교무님들하고 이렇게 들이댈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 보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싶으셨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교무님들이랑 도반님들 감사하고요. 반가워서, 만나서 반갑고요. 마음 공부는, 이렇게 한 번씩 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야
더 마음 공부도 하고 마음도 챙길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원님 말씀하시니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꼭 떨어질 것도 같고 걱정도 되고 막 그랬는데 감타원님이 5기를 마치고 나더니 공부심을 누르셨어요. 보면 막 그래요? 이게 일익교당이라 뵀거든요. 일요일에 한 번씩. 그러면 얼굴이 환해요. 그냥 너무 기분 좋네요. 또 함께 해주셔서. 이성훈님. 네, 감사합니다. 보사님, 저 네. 먼저 할게요. 저 너무 잘 들었다고. 끝나기 전에, 저 이제 운동하려고 왔어요. 저, 이렇게, 공익사업 하면서 이렇게 도반님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신이 나고 배달 이렇게 다니면서도 되게 멀지 않게 느껴지고, 그게 마음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그렇게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기보다도 내가 그냥 나부터 하면은 된다라는 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성사님 반갑습니다. 어쩌자고요, 성사님. 계속해요. 이 양반들 오늘 기도는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와야지. 시간을 계속 가. 머리에 열 날라고 그래. 성사님 소감 한 말씀하세요. 끝났습니다. 소감 끝났어요? 예. 왜 끝나기 소감 듣고 성사님 이야기랑 더 나누겠습니다. 예, 성공님. 예. 저도 진짜 이렇게, 우리가 회화를, 그 전에 이제, 오기 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또 하면서 어떨까, 조금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역시예요, 역시. 우리 교우님들과 도반님들과 이 회화 공부는 정말 어디 누가 수종 따라올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대수님, 소감. 네. 소감이요? 보사님께서 급하게 공부방 들어오시려고 막 라면 먹방 하시던 모습이 참 짠하고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 공부 왕초보지만 선배님들 공부하고 회화하시는 모습 보면서 곁눈질로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정님 오늘 소감. 저도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제까지 공부인님 옆에서 그 아름다운 연꽃 향기가 배려나 했는데 이제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 연꽃 향기는 어디서 배이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부사님께서 이렇게 장을 열어주시니 그냥 소리만 들어도 저에게 향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멘트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쁘게 말씀을 하셔. 어제 밥도 사주더만 오늘 멘트까지 그냥 장렬이네요. 그래요. 일단 오늘 회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나가지 마세요. 이제 이 영상을 여기서 끊어야 되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부터 2부. 아무도 나가면 안 돼, 아무도 나가지 마세요. 지금 다 남아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들으셨습니까? 신고 시간까지만요. 미리 정해놓고 해야지.